네, 챗 GPT가 출시된 이후에 빅테크들의 AI 전쟁도 시작이 됐죠. 오늘은 챗 GPT 실질적인 수혜 분야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챗 GPT 수혜 업종 하면 요즘에 반도체나 클라우드 이런 분야들 많이 거론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SK텔레콤이 그 챗 GPT와 관련해서 초거대 인공지능 두뇌경이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증설을 2배로 확대 구축했습니다. 예. SK텔레콤은 이번에 미국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처리 장치로 1,040개로 증설을 하면서 타이탄의 연산 처리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GPU는 그래픽 기능을 빼고 그래픽 카드에서 그래픽 기능을 빼고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 기능을 활용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저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난해 그 대만 TSMC의 신형 GPU 생산을 위한 그 위탁 의뢰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물량이 전량 챗 GPT 개발 운영사인 오픈 AI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 챗 GPT가 그 인공지능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이끌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 빅테크는 물론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클라우드 업계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챗 GPT 자체가 워낙 대용량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그 챗 GPT 개발 업체들이 장비를 계속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 처리, 전산, 분산 등을 유동적으로 확장하고 또 줄일 수 있는 그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가 사실상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챗 GPT와 같이 거대한 AI 기반의 모델들이 등장하고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IDC, 즉 데이터 센터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세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그 전용 AI 반도체하고 그 인프렌시아를 개발해서 GPU 시스템의 최대 70% 비용의 영상 인식 서비스를 8배 높인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도 실적 발표해서 대화형 챗봇 개발에 뛰어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기대를 하셔야겠죠. 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는 대화형 그 GPT를 놓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3일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 상반기 중 서치 GPT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지난 10일 경영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올해 그 한국어 특화 인공지능 모델 KO GPT를 활용해서 버티컬 AI 서비스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버티컬이라는 게 유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해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기업과 산업을 말합니다. 대형 GPT 개발과 관련해 벤처 캐피탈 인공지능 관련 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반도체 팹리스를 취재한 결과 국내에서 GPT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뿐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 그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투자해왔고 GPT-4까지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서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터넷 포털과 통신사들의 전략적인 제휴, 합종 연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개발에 뛰어드는 모습이고 어떻게 연동이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실제 관련 업계에서는 어느 분야를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 클라우드 업계는 신용카드사, 우리나라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챗봇 관련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는 그 금융, 특히 파이낸스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건강, 상식, 헬스, 그리고 교육과 언어, 좀 언어는 나라별로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르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튜닝한 버티컬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AI와의 보안과 관련해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스라엘 DID 업체와 같은 딥페이크를 제공하는 메타휴먼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GPT가 채팅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이버 보그처럼 이런 휴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것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불거졌습니다만은 이루다 사태와 같이 2%에서 3% 오류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딥러닝, 딥파인딩 훈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전이 제시되는 것들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이나 의견들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인공 관련 벤처 기업들이 GPT가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국내에서 지금 출시된 챗봇 솔루션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질문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항목을 정해놓은 유형의 단답형 챗봇 시스템입니다. 예.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가 카드 명세서의 청구 기간은 언제인가요? 질문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답변이 없는 거죠. 그 정도의 단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질문해도 거의 단답형으로 그 팩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즉 프롬프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형 GPT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서비스가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챗봇 개발 업체는 그 네이버 클로버와 카카오 브레인에서 개발한 API, 좀 용어가 어려운데 예. 운용 체계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통신해서 사용되는 그 메시지나 언어 형식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특화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금융, 언어 이쪽에서 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